이 이슈는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은 주기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와 상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가 수시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미국이 해외 파병 미군들의 주둔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동맹국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만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엄청난 액수를 청구하는 바람에 동맹국들이 난색을 표하고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번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온 트럼프가 또 이걸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내고 있죠. 이런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하게 흘러나오겠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해구산을 어떻게 제공을 받아야 하나? 그 대안으로 나온 얘기가 바로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 혹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거용 구호에 불과해요. 이걸 믿으면 안 되죠. 내 생각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문제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주장을 해봤자 미국이 거부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국제 제재를 받아가면서 보유를 해야 하는데 그럼 뭐 경제도 북한처럼 되겠죠? 다만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전술 핵무기가 뭐냐 하면 원래 핵무기는 폭격기나 대륙간 탄도탄에 실어서 상대의 도시나 군사적인 주요 지역을 공격을 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박살을 내는 건데 이걸 전략 핵무기라고 불러요. 현재 존재하는 핵무기 대부분이 다 전략 핵무기거든요. 다만 이런 무기는 정작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는 쓰기가 힘들어요. 전쟁터에서는 적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아군도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둘 다 같이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걸 소형화하고 또 포탄처럼 만들어서 대포로 쏘거나 아니면 전투기에 탑재해서 폭탄처럼 투하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핵무기가 바로 전술 핵무기예요. 원래는 냉전 시대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 몰려오는 소련의 기갑 부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술 핵무기의 대다수는 유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전술핵도 전략적인 실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상대로 할 때 전술핵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군사적인 목표물이 현재 기준에선 존재하지 않거든요. 북한 자체가 이미 1990년대에 재래식 병기들, 특히 기갑부대 같은 것들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전술적으로 의미를 많이 상실했어요. 거기에다 그 기간에 한국의 기갑부대는 또 엄청나게 현대화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유일한 전략적인 이익이 있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이 역시도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전략 무기들이 오키나와나 괌에 주둔한 미군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한반도에 놓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긴 맞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군이 주둔해야 할 실익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주둔하기에는 적국인 중국이나 북한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공격당하기가 너무 쉽고 여기에서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전술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또 제약사항이 많아요. 미국의 기본적인 군사교리는 공군력으로 상대를 초토화를 시키고 이후에 본토에서 온 지상군으로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방식인데 한국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적국의 총알받이 신세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전쟁 자체가 벌어지는 걸 막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 주한미군도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럼 미국은 싫든 좋든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껄끄러운 일인 거고 그래서 함부로 한국에 도발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기는 하지만 서로 군사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인 이유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과의 동맹은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전개시켜 놓고 있는 전력은 웬만한 강대국의 군사력과 맞먹거든요. 그럼 이 전력이 한국 쪽에 있는 미군은 북한만 상대하고 일본 북부에 있는 미군은 러시아만 상대하고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은 중국만 상대하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그때 따라서 러시아, 중국, 북한 어느 쪽이든 상대를 해서 전력을 투사하는 게 동북아시아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 군사력의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미국은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을 투입을 하긴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 본토나 한반도에 있는 미군 전력도 필요에 따라서 대만으로 투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만으로 작전을 나가는데 원활한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대만으로 수송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제주도 이남까지는 한국 공군이 호위를 해줘야 되고 또 이들에 대한 보급 지원도 한국 해군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서해나 남해에서 활동할지도 모를 중국 잠수함에 대한 대잠 초계도 해야 하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군의 활동을 구경만 할까요? 당연히 안 그러죠.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게 되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한국군이 미군을 제대로 보조해 줄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걸 한국이 할 수 없다면 미국에게는 있으나마나한 동맹인 거예요. 동맹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호 간의 니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의 존재는 한국전쟁 때부터 절대적인 요소예요.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 상태에서 중국의 폭격기가 서울 상공을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그 중국 폭격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중국이랑 전쟁하려고 그러냐? 그냥 모른 척 보내주자 이럴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질서를 지키는데 한국이 동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무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죠.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한다고 하니까 군 장성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자주국방도 할 줄 모르는 게 무슨 군대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일가를 날렸죠. 이게 사람들에게 사이다 발언처럼 알려져 있긴 한데 실상은 미국이 이거 보고 어이없고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으면 당연히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가는 대신 그동안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한국군이 다 맡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무기도 더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혹은 미국과의 상호 군사적인 협조를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 미군이 다 하던 걸 이제 한국이 가져가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맡아서 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외치면서 현장에서 구르고 있는 장군들 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외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죠. 노무현도 뭐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무기들을 많이 사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군국주의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하지만 그 사들인 무기 대부분이 전작권 환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동안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어지는 전쟁 방지의 효과가 있는데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넘어가면 한국군 스스로 전쟁 방지를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한 단일한 무기 체계는 핵무기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럼 필요한 거는 유사시에 미군이 한국에 빠르게 전개되고 또 한국군과의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미군이 한반도에 빠르게 전개되려면 공군과 해상에서의 수송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럼 중국의 공군과 해군 그리고 잠수함에 대한 방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중국 공군과 해군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죠. 질적으로는 몰라도 양적으로는 큰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일본과의 협조 체제예요. 즉 한일 동맹이죠.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걸 요구하진 않지만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간섭을 덜 당하는 상황이 되려면 적어도 일본과 손을 잡고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1차적인 방어를 해라. 그 사이에 미국이 본토에서 온 군사력을 전개해서 수습을 하겠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구도예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손잡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죠. 오히려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느냐. 중국 전승절에 막 찾아가서 기념을 하고 평양에 가서 냉면 빨아먹고 오죠. 그리고 무슨 균형자론 주장하면서 중국몽이니 뭐니 부르짖어요. 북한과 중국의 기분을 맞춰주면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이게 민주당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쟤들 뭐 하는 거야? 쟤들은 무슨 외교가 새치 혀만 굴리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건가? 구한말에 나라 홀라당 식민지로 넘어가고도 정신 못 차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힘이 받쳐주지 않는 외교는 그냥 광대짓이에요. 이건 200년 동안의 근대사가 그대로 증명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아마 앞으로 역사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북한이 저질 국가고 거지 국가이긴 하지만 적어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핵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핵무기 덕분에 한국의 정치인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비싸게 빨아먹고 오고 있죠. 아무리 K2 전차가 수천 대를 가지고 있고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봤자 핵무기를 당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전쟁이라면 우리가 뭐 어찌어찌 이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피해는 그냥 나라가 원시 시대로 가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소련이 몰락해버리고 나서 30년 동안 노려오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이었던 거고 이게 아주 그대로 먹혔죠. 한국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시간을 낭비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고도 아직도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커요. 사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미국이 제대로 정보력만 동원했어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미국이 좀 바빴죠. 9.11 테러 벌어지고 모든 군사적인 능력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가버리는 바람에 북한을 그냥 방치해버렸거든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미국이 배치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를 전술 핵무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하거나 그것이 사용이 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첩보와 정찰 능력을 더 올리고 핵무기 시설에 대한 폭격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핵방공호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 같은 것도 갖춰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떨어진다면 적어도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핵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핵무기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때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분 지금 있나요? 한국이 지금 참 재밌는 게 상대가 북한이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걸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 막 이런 이상한 영상들만 잔뜩 있거든요. 마치 양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늑대떼들을 대비하지는 않고 그냥 땅속에 머리 딱 파묻고 나서 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핵 보유론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북한이 무서워 핵무기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할까요? 핵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 파괴력도 무섭지만 무엇보다 상대가 그걸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재래식 무기는 어쩌다 그걸 쓰게 되더라도 그 피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습이 돼요.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사태 때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가 쑥대밭이 되긴 했지만 그 피해 때문에 확전이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수습이 가능한 정도였단 말이에요. 정부는 북한에 보복하기보다는 외교적인 선택을 했죠. 설사 우리가 북한에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폭탄이나 미사일 몇 발 맞아주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무기는 이게 안 돼요. 핵공격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도 빨리 핵보복을 해야 한다는 전기로 가거든요. 핵무기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런 상호 파괴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기왕 핵무기를 쏘기로 했으면 아예 상대가 보복조차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대량으로 파괴를 해야 한다. 이게 핵무기 사용의 기본적인 전술이거든요. 만일 핵무기가 날아오는 순간이 되면 곧바로 우리가 핵무기를 그쪽에 쏘지를 않으면 보복을 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분쟁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으면 그 이후에 보복을 행하게 되는데 핵 분쟁은 상대의 공격으로 이쪽이 피해를 입기 전에 상대의 공격 징후만 보고 보복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을 하는 게 확실한지 아닌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악이 늦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굳이 상대가 핵공격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우리가 먼저 핵공격을 해버리는 오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잘 그려낸 영화가 바로 크림슨 타이드죠. 문제는 북한은 바로 이 핵공격에 대한 오판을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북한은 한국이 자기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날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항상 가지게 되겠죠. 그럼 한국에서 조금만 군사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남조선 놈들이 평양에 핵무기를 쏘려고 한다. 우리가 먼저 쏘자. 이렇게 해서 의도치 않은 핵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서로 한라인도 개설을 하고 또 핵 군축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되니까 레이건 행정부 때 소련의 핵공격을 우주 공간에서 방어를 하겠다고 내세운 교리가 바로 스타워즈 계획이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그 핵무기가 자기들에게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핵무기 발사 버튼을 더 쉽게 누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핵무기가 가지는 상호 확증 파괴의 딜레마거든요. 우스운 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적국은 미국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도발을 하던 간에 미국이 자기들을 향해서 핵공격을 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점에서 한국은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적국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를 쏘면 둘 다 망하니까 사용 못할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즉 막강한 재래식 무기와 동맹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굳이 핵무기를 최우선적인 무기로 활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나 북한은 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형님이 뒤에서 받쳐주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되면 언제라도 우선적으로 핵무기를 앞세워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핵공격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유용한 방안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저강도의 분쟁을 상시화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보통은 양국 간의 분쟁은 점점 격화되는 경향이 심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는 분쟁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확전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남북 간 군사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이 각자의 내부 정치적인 이유거든요. 북한이 최근에 오물풍선을 남한에 날리는 것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대북 전단이지만 실제 원인은 북한 내부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강도의 분쟁이 상시화되는 게 상호 간 핵 분쟁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봐요. 물론 이런 분쟁 때문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매우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불편함은 감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과 북한은 체제가 전혀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거든요. 이런 이웃 국가들끼리는 어디든 분쟁이 상설화가 돼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도 보통은 종족 간 그리고 종교 파벌 간 문제 때문이듯이요. 이걸 무슨 평화니 민족이니 하면서 마치 양쪽에 갈등이 없는 척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군부가 사회를 억누르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이걸 완화시켜 주질 못하거든요. 이런 식의 내부적인 스트레스와 히스테리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런 국가는 반드시 이웃 국가를 향해서 도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쌀을 주고 달러 준다고 달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대신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대신 외국에 팔아주고 그 이익을 북한 정권에 준다. 이런 시스템이었던 건데 북한이 이걸로 만족할 리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이익이 상시화되면 결국 그 이상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쉽게 가를 수 있듯이요.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아닌 걸 해결책이랍시고 내려온 게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민주당 쪽의 방안이었던 거고 상대의 도발을 미국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보수 측의 방안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냐 이럴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유할 핵무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끔찍한 오판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북한이 보통의 평범한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신의 한 수였던 거고 그걸 개발하도록 방치한 우리의 역대 정권들은 계속해서 최악의 선택만 해왔던 거죠. 그 대가를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